안녕하세요. 이번에는 8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인데요. 정보 공개는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죠. 조문도 있고 또 조문에 맞게 또 판례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는 헌법적인 얘기가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도 좀 봐야 되는 케이스들입니다. 개인적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정보 공개는 법조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거기에 맞는 판례들이 있고 또 그 법조문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기회가 되면 정보 공개만 따로 해서 법조문과 판례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이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주로 여기서는 법조문 아니면 판례예요. 어떻게 판례를 정리할 거냐의 문제지. 그냥 법조문에 맞춰서 그냥 주석사처럼 판례를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의 논리적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든 여러분이 보거나 또는 듣는 강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네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결국 행정법의 핵심은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법학에서 공부하는 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건 제 방식대로 행정소송 흐름대로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시죠. 따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증거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그 사원을 청구인에게 교부 송달되어 공개하는 성이 되었다면 이러한 우회적 방법 공개는 공개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이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만약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면 소송을 통해서 거부 처분을 다툴 필요가 있냐, 이런 거겠죠. 사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놈의 위치가 그런 거예요. 이걸 공개라고 볼 것이냐 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 아니면 만약 이렇게 공개되면 소송을 통해서, 즉 거부처분 취소송을 통해서 다툴 필요가 있냐, 소의 이익이 있냐, 이런 개념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두 가지 관점에서 올 수, 이건 공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거부에 해당되죠. 그죠? 근데 만약 또 하나,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 이미 정보를 알아버린 거잖아요. 사실적으로는. 그럼 이건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어떻게 들어있냐, 이런 거 공개라는 것 자체는 2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형태를 취해야 돼요. 열람 청구가 있고 청구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그죠? 문서를 교부하는 형태죠. 그게 사본이어도 되고 복제물이어도 되는 거고요. 그죠? 정보통신망법 예우를 하고, 일단 논리적인 개념적 스토리, 사고방식, 논리적 사고에 의한 개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의한 건 공개가 아니죠. 정보 교부가 아닌 거잖아요. 그지?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 이렇게 알게 됐더라도 본인의, 즉 거부당한 자가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공개라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죠. 공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 위치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치 자체가. 그럼 소송법적으로 위치 자체가 어떻게, 이건 협의의 소이익 파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소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 그죠? 공개가 아니라는 거죠. 2번 보시죠. 정보 청구권자에게 자연인은 물론 쭉 나와 있죠. 사단이 설립 목적을 가진다. 이제 6조 보시죠. 이게 이제 원고 능력과 원고 적격으로 저는 구별했어요.
원고 능력은 어떻게 돼요? 모든 국민은 정보를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모든 국민은 있는 것이. 그 국민에는 사단도 포함되고 설립 목적도 필요가 없죠. 왜? 설립 목적은 부차적인 문제고 나에 관한 정보를 국가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싶은 거지. 그 설립 목적이 뭐든 그들의 독립성, 아이덴티티가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고 적격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비공개 결정이니까 거부 처분이잖아요. 거부 처분에는 뭘 다퉈요? 신청권의 문제가 항상 논란이 되잖아요. 그죠? 신청권이 원고 적격에 속하는 건지 대상 적격에 속하는지 논란의 문제가 있지만 물론 판례는 대상 적격 문제로 보고 있어요. 거부 처리 신청권이. 근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봐요? 법률상 이익의 개념으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신청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청구할 권리라고 돼 있잖아요. 정보 공개를 신청할 권리가 아니라 청구할 권리라고 보는 거예요. 보세요. 법률상 구체적 권리이므로, 그죠? 이미 권리가 있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돼? 그 권리는 당연히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다른 법률상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신청권의 위치도 어디로 와야 돼요? 원고 적격으로 와야 돼요, 원래.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거부 처분에서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신청권의 의미가 뭔지를 전부 어디서 다퉈보세요? 대상 적격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걸 구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럼 또 신청과 청구의 개념이 뭐냐라는 거죠. 신청과 청구. 그죠? 청구는 청구 권리라는 의미를 자체 있고, 그럼 그 권리가 있을 거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실현하는 형태잖아요. 그죠? 절차상의 권리인 거죠. 신청이란 개념 자체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신청권에게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때. 근데 조리로 가버리면 권리화돼요. 권리화돼. 조리로 가버리면. 이제 신청화 될 수 있도록 본원 판단 가서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할 건데, 정보 공개 청구권은 뭘 의미하냐면 법률에서 자체에서 못을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권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 여기는 신청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신청 절차도 어떻게 다 청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권리가 필요 없죠. 신청권을 논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부 처분하고 달라요. 그치? 보세요. 거부 처분 그 자체에 침해되었다고 해버리잖아요. 그죠? 당연히 원고 적격이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게 있는 거고, 여기 모든 국민은 자연인 플러스 법인이고, 그죠? 법인에는 권리 능력이 없던 상관이 없다는 거죠. 3번 보시죠. 보세요.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권리도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 보는 방식도 그거예요. 첫 번째,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면 이걸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죠? 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냐는 거죠. 두 번째 하나는 이런 사유를 가지고 공개 거부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즉 거부 사유 측면에서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은, 이 주제는. 근데 이게 거부 사유가 돼 있지 않죠. 왜? 정보 공개는 아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되지 있지 않는 사유로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이익이 소멸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소유이익이 없거나 비공개 거부가 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소유이익이 없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부 사유고 구조에 없는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죠. 소송 요건에서 다루든 본안의 거부 사유에서 다루든 그건 상관이 없고 어떻게든 하나에 본다는 거죠.
되셨어요? 저는 이렇게 판례를 정리해요. 이렇게 판례를 쭉 보고. 자, 보세요. 어떠한 관련성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투자 아니하므로 정부의 권리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유명 정보 공개는 정보 자체의 공개만 문제 삼는 거지, 그 공개를 이용해서 정보 공개 청구권자가 어떠한 이익을 굶주는 이 정보공개법의 보호이익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보호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이, 그러니까 보호이익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정보공개를 넘어서 그걸 이용해서 어떠한 이익을 볼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거부 사유로 들을 수 있느냐, 늘 말씀드렸죠. 법정 거부 사유 외에는 거부할 수 없다고. 그걸 써놓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쉽죠. 주어진 문제 자체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법조문이고, 일단은 그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법조문의 위치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잘 찾아봐야 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부 거부가 좀 있죠. 부분 거부.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소송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하는 어떤 방식들, 자기 나름대로 방식들. 말씀드렸죠. 법조문을 상대로 해서 쭉 1조부터 법조문 다 외우고 거기에 맞게 주석서처럼 판례를 외울 건지, 그게 싫으시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으시면 거부처분 취소송의 방식을 도입해서, 그죠? 소송 요건, 원고적격, 대상적격, 소외이익. 여기서는 소외이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공개란 개념 자체가 내가 받아보는 정보를 정보 공개가 아닌 방식으로 알아버렸을 때 그 소외이익이 사라지느냐. 그죠? 그 다음에 거부 사유의 문제. 그죠? 구조 외에 거부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권리구제 방식의 문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례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저는 이제 거부처분 취소송 방식에 쭉 관련돼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해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